그런 대의명분 없이 공무원 못 할 것 같아요. 돈을 받는 직업으로 사는 공직이라면 무슨 의미로 하겠어요? 국방부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 유균의 계획예산관입니다. 국방부에 온 지 벌써 22년 되었네요. 제가 국방부에 막 왔을 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우리 중령님들이 지금은 다 제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국방부에 오래 있긴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고시 출신 사무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름 소문이 나서 저를 구경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이 올라오셨어요. 저를 보기에 일부러 출장도 오시고 그만큼 구경거리였나? 첫 번째 변화, 양적인 변화가 엄청 크죠. 제가 왔을 때 정말 여성 공무원이 몇 명 없었어요. 뭐 여성 사무관이 3명? 근데 지금은 국방부 전체 인원 중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가 넘잖아요. 그런 변화 자체가 이제 꼭 제가 이끌었다기보다 사회 변화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첫 발을 띄었다라는 큰 나름의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후배들이 조금 편하게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부담되었었거든요. 혹시 여성 사무관 또 여성 가장이랑 일해봤더니 불편하더라, 일을 못하더라, 다시는 안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말을 정말 안 듣고 싶어서 저에게 굉장히 혹독했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 사실 힘들게 생활해 왔던 건 사실이지만 또 그것을 표내지 않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좀 밝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집에 가면 항상 탈진되는 느낌 그런 걸 받았었는데요. 우리 후배들은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하고 가족들한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또 직장 생활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제가 뭐 주말에 출근해도 잘 다녀와라고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무할 때 제 나름의 이제 소신이 있었어요. 내가 근무하고 나면 내 상관이 너 후임은 또 여자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여성들이 일을 더 잘하구나. 라는 그런 말을 꼭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항상 제 후임이 여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런 말 들었거든요. 뭐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여성이니까 많이 이제 그런 말을 안 듣지만 초기에는 그런 말 들어서 항상 제 후임이 여성으로 채워질 때 내가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라는 좀 자부심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히 제가 현장에만 가지 말고 그들을 오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 모시고 5월 달에 국민 참여 예산 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 90여 명, 우리 국민들 70여 명이 다 모여가지고 2019년 국방 예산 이런 것을 담고 싶다라는 토론을 했고 그 토론회에서 이제 1등한 것이 동원훈련비, 보상비 인상이고요. 2등이 동계형 패딩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중견 국가 어느 정도 일정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보통 가지고 있는 국방비 수준이라는 것이 보통 그 나라 총 예산의 10%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뛰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나라의 국력만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사업 하나하나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집행률 다 따져서 예산을 담았고 또 우리가 쓰는 예산이 정말 국가 경제에 다시 환원되는지 국민의 생활로 다시 그 돈이 돌아갈 수 있는지까지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남성국장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군의 여군들이 이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특히 신경 썼던 것이 여군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근무 여건 개선에 예산을 좀 많이 고민해서 담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에 대한 휴게소가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은 야근을 할 경우는 많지만 잠은 여성 휴게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국방부 혼자 짜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라는 저희 파트너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기획재정부랑 사실 정말 좋은 호흡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로의 어떤 팀워크가 좋아도 몇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사역 대책, 청소 용역 같은 예산들은 사실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저희가 기재부 분들하고 조용히 손을 잡고 넓은 풀을 제초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기재부도 조용히 돌아와서 아주 이제 긍정적인 대화가 시작됐었습니다. 이런 손톱 및 가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예산을 같이 짜는 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아쉬운 예산이 2개 있어요.
하나가 동원훈련 보상비인데 뭐 이번에도 많이 담았죠. 32,000원, 2배 인상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요구한 건 63,000원이었어요. 다 담고 싶었는데 재정당국에서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발 물렀었는데 사실 국회에서 더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급진적으로 예산을 담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예산이 이제 급식비인데요. 저희가 식자재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5% 인상을 요구했는데 2% 당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가서 조금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강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국방력은 적정 국방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화이팅!